훌쩍 여행은 떠나고 싶은데 어디를 어떻게 가야 할지, 뭘 보고 뭘 드실지 막막하시죠? 여러분들의 여행 로망을 이지하게 쉽게 채워드리는 지하철 여행 이지 여행 가이드 시작했습니다. 야, 힘드네요. 굉장히 힘드네요. 자, 미국에 또 유명한 판타지 작가 한 분이 계십니다. 어슐러 르 귄이란 분. 이분이 하신 말씀 중에 여행과 관련해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냐? 여행할 목적지가 있다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행 자체다. 잡채 아니고요. 자체. 아버님. 자, 이런 거 있죠. 그런 거예요. 여행 자체만으로도 가슴 뛰고 설레는 거. 그 자체가 목적지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말이죠. 오늘은 여러분들, 그 설렘을요. 어디서 풀 거냐면, 야, 여행 그 자체를 즐기러 가는 그 설렘. 그거를 제가 지난주에도 예고에 드렸다시피 겨울 액티비티를 하면서 한번 멋지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이 추워 죽겠는데 신 기자 또 우리를 끌고 어디로 데려가냐? 이런 분들이 또 계시죠? 아버님, 어머님, 여행 목적지 얼음판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뭐다? 여행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요, TV를 보면서 진짜 그냥 설렌다. 이것만으로도 좋은 거예요. 여행의 분위기를 느끼게끔 내가 뭔가 기분이 났다. 이런 것만으로도 설레고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잊지 마시고 그 자체, 네, 여행이 좋은 거다. 눈으로만 봐도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지하철 여행이지. 와, 이거 뭡니까? 30번째 시간. 야, 30번째 열차가 지금 선로에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추워야 더 좋다. 전철 타고 가는 겨울 액티비티 여행지. 야, 기대되시죠? 추워도 아버님. 추워도 더 중요한 거는 목적지보다 여행 그 자체다. 자, 아시죠? 자, 첫 번째는 가깝게 가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한번 다녀온 곳인데, 뚝섬. 뚝섬에 뭐가 생기느냐? 놀라지 마세요. 연말 연초에 생기는 희한한 트랜스포밍의 명당. 눈썰매장이 생깁니다. 동심. 편합니다. 위험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야, 지난번에 우리 또 다녀왔죠. 뭐하러? 크리스마스 비축제 즐기러 다녀왔잖아요. 시청학 광장. 거기에 또 뭐가 생기느냐? 트랜스포밍의 또 명소 하나가 생깁니다. 그게 뭐냐? 스케이트장입니다. 아이고, 또 기대되시죠? 관절이 아프다고요? 중요한 거는 여행 그 자체다. 자, 첫 번째 코스는요, 총알 눈썰매장입니다. 야, 이거죠. 자, 어떻게 간다, 우리? 항상 지하철 타고 편하게 간다. 그래서 가는 법은 어떻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지하철 7호선 뚝섬 유원지역으로 나오셔가지고 2번 출구나 3번 출구 입맛대로 잡으셔서 나오시면 됩니다. 바깥으로 나오시면 되고요.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뭘 찍었죠? 일출 일몰 명당 기억나시잖아요. 자벌레 모양의 컴플렉스가 있던 곳. 거기 바로 거긴데요. 그때 당시에 제가 너무 급하게 가는 바람에 빠뜨린 게 있었죠. 어떤 거? 지명에 대한 설명. 재밌는 지명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다? 뚝섬이라는 동네. 야, 이게 재밌어요. 그래서 오늘은 또 뚝섬 공부 간단히 좀 하고 갈게요. 자, 뚝섬. 저는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모르기 전에. 제가 지하철 여행지를 진행하기 전에는 뚝섬. 야, 그냥 뚝이 있으니까 뚝섬이지. 이렇게 야, 근데 말이죠. 이게 오판이었던 거죠. 자, 뚝섬에 얽힌 이야기. 야, 이거는요, 아버님, 어머님 중에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게 뭐하고 관련이 있냐면, 깃발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깃발. 야, 갑자기 깃발하고 무슨 뚝이야? 이러잖아요. 자, 이게, 깃발 중에서 으뜸인 깃발이 있어요. 그거를 어떻게 부르냐면, 둑으로 불러요. 둑. 둑요. 그래서, 야, 둑이라는 게 전쟁의 신으로 모시고 있는 전쟁의 신의 이름이 치우천왕입니다. 그래서 치우천왕의 모습을 본뜬 그거를 그려놓은 깃발이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에 큰 창검에 검은 소의 털을 꽂아서 만든 깃털이 있고요. 그거를 여기에 깃발 중에 으뜸으로 우리가 쓴 거죠. 그래서 야, 거기에 나오는 스토리를 담아서 나오는 게, 야, 이거 뚝섬이 되는 겁니다. 뚝섬.
뚝섬, 뚝섬이 된 거죠. 그래서 여기가 본래 이름이 뭐냐면 뚝돌이라 그래요. 뚝뚝뚝. 뚝섬에 뚝자 따고요. 돌이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뚝자라는 거, 뚝신사라는 원래 치우천왕의 사당이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그 이름을 그대로 쓴 게 뚝이었고요. 그 다음에 뚝섬, 독섬으로 부르다가 뚝섬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실은 왜 섬자가 그러면 붙었냐. 이런 분들이 또 계시잖아요. 섬자가 붙은 이유도 재밌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지형이 육지잖아요. 뚝섬이 있는 데가. 근데 육지인데도 불구하고요. 중랑천 있고 한강이 바로 옆에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둘러싸이면서 이 일대의 모양은 마치 섬을 닮았다. 이래가지고 또 뚝자, 아까 깃발뚝, 치우천왕의 스토리에서 뚝자 따고, 그 다음 섬자를 붙여가지고, 요거를, 야, 뚝섬이라고 했다. 이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재밌죠? 저도 거의 공부가 돼요. 이게 지하철 여행 이지 하다 보면. 저도 배우고 갑니다. 얼마나 재밌어요. 자, 우리가 지금 지명 공부할 때가 아닙니다. 열심히 가야 되죠. 자, 치우천왕 이야기를 조금 더 해드릴게요. 치우천왕은 뭐냐면, 배달국의 14세의 환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BC 2702년에 즉위를 했고요. 재위, 그 머물렀던 기간이 무려 109년입니다. 이거 믿어지지가 않죠. 그 다음에 수명, 야, 저는 부럽습니다. 치우천왕 151세까지 사셨습니다. 이거 대단하죠. 이분 우리나라 역사상 최고의 왕이다. 이렇게 전쟁의 신이다. 이렇게 불리는 거죠. 최고의 왕이 세 분이 계십니다.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 세종대왕, 그리고 치우천왕을 꼽습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죠. 그 다음에 이 치우천왕의 스토리를 갑작스럽게 제가 왜 소개를 하느냐. 치우천왕에 등장했던 거, 아버님, 어머님이 잘 아시고 계시는 그 기가 하나 있습니다. 깃발. 그게 어떤 거냐면 2002년도 대한민국 외치면서 했던 그 한일 월드컵 때 응원의 붉은 악마 있죠. 레드데블 응원군의 총사령관의 상징이 치우천왕입니다. 야,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이 치우천왕의 존재도 알고 계시고요. 야, 그 치우천왕과 관련이 있는 대한민국의 지명이 있는데 그 동네 지하철역 그게 뚝섬이었구나 하고 아버님 친구분들, 어머님 친구분들한테 이야기를 해주시면 야, 이것만으로도 또 대단한 거죠. 그래서 어디서 봤냐, 그 이야기를 그렇게 멋진 이야기 어디서 들었냐 이럴 때 지하철 여행 이지 시니어 TV에서 봤다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면 얼마나 좋아요. 자, 그래서 네, 요거는 그냥 기억에 해 두시고요. 뚝신사라는 거는 사실은 아까 우리 치우천왕의 사당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뚝신사 이게 을충년 1925년에 홍수가 났었어요. 그때 유실이 되고 안타깝게도 이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너무 많은 걸 공부를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볼 거는 지금 겨울 액티비티죠. 그래서 시간 남으시는 분들은 아까 그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해드렸던 일출 일문 명당 옆에 자벌레 있죠. 서울 생각 마루라 불리는 곳 거기서 한 바퀴 쭉 보면서 풍경도 한번 보시고요. 자, 내려오셔가지고 바로 만날 수 있는 공간이 뭐냐면 그게 바로 눈썰매장입니다. 이게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 여름에 이 뚝섬에 눈썰매장이 있는 장소 있죠. 이게 트랜스포밍이에요. 그래서 여름에는 이게 테마파크, 물놀이 워터파크로 변신을 하고요. 근데 워터파크인데 야 그냥 무늬만 워터파크 아니야 이런 분들 많잖아요. 거기에 가면 뚝섬 수영장에 아쿠아링도 있고요. 그 물레로는 아쿠아링, 그 다음에 물바가지 있잖아요. 물바게스? 그래서 몇 톤짜리 물들이 팍 쏟아지는 거. 그 워터파크에 있는 것들도 같이 있어요. 그래서 멋진 정말로 워터파크 중에 대한민국에서 한강변에 있는 워터파크 중에 넘버1으로 꼽히는 거. 그게 뚝섬이에요. 근데 그 워터파크가 겨울에는 뭘로 변신을 한다? 야, 눈썰매장으로 변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보통 운영은 어떻게 되냐면 1월 말까지 갑니다. 그래서 올해도 어김없이 뚝섬 가고 그 다음에 또 오픈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잠원, 누에 잠자 쓰잖아요. 누에와 관련이 있는 그 잠원동에 야, 이 눈썰매장은 오픈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억하시고요. 자, 그래서 매일 낮 12시부터 1시까지만 여기는 이제 정빙이라고 해서 눈을 가꾸는 시간이 있어요. 눈설, 정설하는 시간. 그 타임만 빼고는 종일 운영을 합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그러니까 편하게 별도의 휴무일 없이 매일 1월 말까지는 운영이 되는구나 생각을 하고 아무 때나 가시면 되는 거죠. 자, 근데 꿀팁이 있습니다. 이게 왜냐면 우리는 전철 타고 갔잖아요. 근데 아버님, 어머님 중에 내가 야, 신기다. 나 거기 한강변이니까 내 차를 가져갈게. 이런 분들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자, 차를 가져오셔도 돼요. 지하철 한강 주차장에 파킹을 해놓으시면 되는데 여기가
진짜 차를 되게 힘들어요. 심지어 여기 워낙 눈썰 매장이 인기가 많다 보니까 들어가실 때 있죠. 차가 막혀. 주차장 들어가는 공간이.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게 문을 닫는 시간이 아까 오후 5시라고 했잖아요. 차라리 3시 반 이후에 가세요. 1시간 반만 타도 충분해요. 왜냐면 웨이팅이 없으니까. 그래서 3시 반쯤 가잖아요. 그러면 드문드문 주차장에 자리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게 꿀팁이에요. 저는 사실은 취재를 가거나 여기를 놀러를 가잖아요. 그럼 무조건 3시 이후에 갑니다. 차 끌고. 저 전철 안 타죠. 되게 못됐다고요? 괜찮습니다. 우리는 여행 그 자체가 중요하죠. 목적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느낌, 설렘, 기분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든 가셨다! 그런 분들은 자, 눈썰 매장을 우리가 이용을 해야죠. 자, 여기는 어떻게 되느냐? 뚝섬 슬로프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광폭 슬로프 동시다발적으로 7분 이상이 출발할 수 있어요. 그 굉장히 광폭이죠. 이게 길이만 슬로프 길이만 100m짜리가 등장을 합니다. 이건 당연히 어른, 청소년 이상의 어른들이 이용하는 용이겠죠. 성인용. 그 다음 자, 그 옆쪽으로는 아이들용이 자그맣게 또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아이들, 어른들한테 부딪혀가지고 위험할 필요 전혀 없어요. 아이들끼리 타는 공간들이 있고요. 자, 그럼 신기자 유아들은 어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있잖아요. 유아분들은요, 따로 옆쪽에 어른 눈썰 매장 같은 거를 만들어놨어요. 자그맣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 탈 수가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 3대가 와도 괜찮구나, 재밌게 놀 수 있구나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눈썰 매장만 있으면 재미가 없죠. 제가 왜 눈썰 매장만 있는 곳을 소개를 하겠습니까? 명색이 여행 전문기자 신익수 아닙니까? 자, 그래서 지금부터 옆쪽에 놀거리들 진짜 재밌는 것들 많아요. 그래서 이거 그 다양하게 탈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요런 거 있잖아요. 자그마한 바이킹 같은 유. 와, 이런 것도 장난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는 가장 인기 있는 게 뭐냐면 이거 있습니다. 유로번지라는 게 있어요. 이거 어떤 거냐면 중간 양쪽으로 기둥을 세워놔요. 그리고 고무줄을 묶습니다. 허리춤에다가. 그리고 뿡 올라갔다 붕 내려왔다 붕 올라갔다 붕 내려왔다. 야, 이 유로번지가 있습니다. 아유, 머리털 빠지겠죠. 어마어마한 공포의 유로번지, 바이킹 기본, 그 다음에 범퍼카도 있습니다. 범퍼카 안쪽에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거의 테마파크 규모야. 그리고 요거 있죠. 점핑 라이더, 그 다음에 VR 기계로 즐기게끔 해놓는 VR 기기들이 다양하게 또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옛날 거 있죠. 야구공 던지기 해가지고 유원지마다 있는 그 선물 타는 거, 요런 거, 야구공 던지기, 풍선 터뜨리기, 요것도 많이 하잖아요. 다트 같이 생겨가지고 풍선 터뜨리는 거, 요런 것들도 다 있으니까 재밌게 그냥 오락삼아 즐겨주시면 되고요. 아버님, 어머님들을 위해서 제가 특별하게 정말 재밌는 거, 이게 약간의 그 두뇌 회전에도 도움이 돼요.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 이건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빙어잡이. 이게 재밌어요. 그래서 여기 가시면 중간에 풀을 하나 만들었어요. 파란 색깔로 풀을 만들어 놓고 그쪽에 풀만 사람들이 빠글빠글해요. 뭐 한다고? 빙어 잡는다고. 그래서 빙어는 어떻게 잡냐면 그 풀 안에 빙어들이 수백 마리가 팍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굉장히 총알의 속도야. 걔들이 잡히지도 않아. 근데 어떻게 잡느냐? 뜰채를 하나씩 줍니다. 뜰채를 주고요. 그 고기를 담을 수 있는 컵을 하나씩 줘요. 그래서 그것들을 뜰채로 잘 떠가지고 잡아서 컵에다 넣고 그렇게 나오시면 그 잡은 만큼을 집에 가지고 올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이게 잡힙니까? 안 잡힙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잡는 꿀팁. 가장자리로 가세요. 가장자리로 가면 가끔씩 힘이 빠진 빙어들이 몇 마리가 그쪽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두뇌 애들은 그래도 괜찮아요. 그냥 건져서 이렇게 잡은 척만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빙어들은요, 재밌는 게 뭐냐면 빙어 낚시의 손맛. 이것도 재밌는데, 이게 뭐가 있냐면 빙어잡이하고 나오잖아요. 이렇게 빙어 잡아서 나오시면 바로 옆쪽에 아주머니 한 분이 가마솥 같은 데다가 뭘 끓이고 계세요. 그게 뭐냐면 기름에다가 빙어를 바로 집어넣어. 그래가지고 빙어를 튀겨주십니다. 일정 비용만 지급을 하면 그럼 빙어 튀긴 거를 바로 현장에서 바로 잡아서 드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간장에 찍어가지고 먹으면 진짜 정말 맛있다. 그리고 이게 빙어가 그럼 어디서 온 거야, 이거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 대부분 다 강원도 쪽에서 직접 잡아온 빙어들, 공수해온 빙어들이 들어가니까 건강상으로도 별 문제가 없겠구나 생각을 하시고 재밌게 즐긴 다음에 빙어 튀김까지 같이 드실 수가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옆쪽으로 가시면 야 먹거리들 빠질 수가 없잖아요. 옆에 가시면 옛날 추억의 먹거리들 군고구마 기본이에요. 군고구마 그다음에 추억의 달고나 있잖아. 겨울 되면은 왜 우리 옛날 맨날 꿇어 앉아가지고 그 옆에 그 연탄불에다가 달고나 같은 거 해먹잖아요. 그 왜 쪽자 같은 거 이렇게 잡아가지고 고기다가 이렇게 설탕 넣고 이렇게 비벼가지고 이렇게 부풀려 소다 넣고 부풀려 올리는 그 달고나 추억의 달고나도 있고 그 다음에 솜사탕까지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같이 추억 7080의 그 추억에 빠져가지고 옛날 분위기를 한번 내볼 수가 있다는 거 기억을 하고 재밌게 즐기다 나오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야 나 손주를 데려갔는데 아 신기하다 나는 정말 피곤해서 조금은 쉬고 싶어 이런 분들 당연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요 옆쪽에 가면 카페가 생겨 있습니다. 당연히 카페가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카페에서 커피 한잔 하시면서 애들 노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딱 구경하시고 여유롭게 힐링의 시간을 갖는 것도 되게 좋겠죠. 추우니까 우리는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 드렸다시피 겨울 여행은 짧게 겹짭 아닙니까? 케찹 아니고요. 겨울 여행은 짧게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고 편하게 즐기고 나오시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코스는요, 시청 앞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 앞, 우린 멀리 가지 않죠? 항상 지하철 여행이지 아닙니까? 전철 타고 가는 편한 우리 여행. 자, 어디에서 내릴까? 우리 지난번에 우리 탄력받은 김에 을지로역 입구역에서 내리자, 차라리. 그래가지고 청계천 시청 앞 광장까지 가볍게 걸어가 주시면 되는 거죠. 자, 을지로역은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죠. 을지문덕 장군. 야, 살수대첩의 영웅 아닙니까? 중국인들의 기운을 누르기 위해서 거기에 을지문덕이라는 이름을 심고 중국인들의 직위를 눌렀다. 그 일대가 원래 화교 학교도 있고 화교 쪽으로 만두나 중국집들 되게 맛있는 집들 많거든요. 그게 다 뿌리가 있었던 거야. 그래서 그 직위를 누르기 위해서 이쪽에 이름을 을지로라 지었구나. 그래서 을지로 입구역에 나오시면 바로 시청 앞 쪽으로 이어지죠. 그래서 가시면 되는데 시청 광장에 또 트랜스포밍 하나가 있습니다. 그 명물인데 이게 뭐냐면 스케이트장입니다. 원래 스케이트장이 있던 장소는 뭐로 쓰느냐? 시청 앞 광장 잔디밭으로 쓰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을까지는 독서의 계절 아닙니까? 가을이 그때까지는 독서 산매경에 빠질 수 있게끔 그 빈백이나 이런 것들 갖다 놓고 의자 갖다 놓고 독서를 할 수 있게끔 꾸며줬고요. 그리고 지금 겨울 시즌에는 여기를 시민들에게 개방을 해가지고 스케이트장으로 또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5호선 광화문에 하차를 하셔도 되는데 광화문보다는 시청역이 동선이 좋죠. 그래서 여기가 오픈을 한 게 바로 코로나 때 운영을 안 하다가 2022년 12월 21일 날 3년 만에 오픈을 했고요. 올해도 역시나 지금 또 오픈을 했죠. 그리고 이게 또 1월 중순 이후까지 시청 광장의 스케이트장이 오픈을 해서 계속 달려갑니다. 여기가 편안하게 즐겨주시면 되는 거죠. 여기는 특징이 있습니다. 크기가 장난이 아니야. 그 시청 앞 광장의 잔디밭을 다 털어가지고 스케이트장으로 만들어서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카페 기본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운영동이라고 사람들 사무실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는 그런 시설들이 있고요. 요거는 내년 1월 말까지도 아니고 심지어 2월 중순까지 이어집니다. 이 스케이트장의 오픈 기간이 굉장히 길죠. 그래서 이게 야외 스케이트장으로는 거의 뭐 경기권에서 넘버 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압권이 뭐냐면 제가 이 가격 이야기 잘 안 하는데 이게 시간당 이용료가 1,000원입니다. 그거하고 똑같죠. 따릉이 있잖아요. 서울의 공공자전거, 공유자전거가 따릉이라고 있는데 그게 1,000원이잖아요. 시간당. 근데 이게 똑같아요. 이용료가 1,000원밖에 안 합니다. 근데 심지어 가장 놀라운 게 뭐냐면 여기에 1,000원 안에 들어가는 그 포함된 게 뭐냐면 이런 게 있어요. 헬멧, 그 다음에 무릎 보호대 이런 것들 있잖아. 안전용품들 이런 것들 다 대여 가능하면서 헬멧하고 무릎 보호대 있잖아요. 이거를 공짜로 이 회차별 가격에 다 넣어줍니다. 그러니까 이 1,000원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싼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스케이트 대여료까지 다 포함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싼 거. 전국에서 가장 싼 스케이트장이 그래서 시청 앞 광장 앞에 설치가
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와, 대단합니다. 예매는 온오프라인에서 편하게 할 수 있고요. 서울스케이트co.kr이라는 사이트가 생깁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거. 그러니까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홈페이지에서 편하게 예약을 하신 다음에 가셔서 스케이트 빌리시고 그다음에 회차별 이용 시간대 맞춰가지고 이용을 하고 나오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뭐냐면 구조는 어떻게 됐냐면 아까 5,300제곱미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메인 링크 하나, 어른용, 어린이용, 청소년용 모두 포함해가지고 메인 링크가 1,800제곱미터짜리가 하나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옆쪽으로 어린이 전용을 빼놓을 수가 없죠. 그래서 어린이 전용으로 600제곱미터짜리가 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옆쪽으로 해가지고 같이 탁 통틀어서 이렇게 두 개의 아이스링크가 생긴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옆쪽으로는 카페. 어린이들, 그 다음에 손주들 놀 때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은 추울 수가 있죠. 겹짭 아닙니까? 겨울약을 짧게. 그래서 옆쪽에 카페에서 편하게 커피 한잔 하시면서 힐링하시고 기다리시면 되는 거죠. 그 아이들하고 같이 나가주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에게 추억을 안겨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죠. 가장 중요한 게 항상 사람이 많이 붐비는 곳에서는 안전이죠. 그래서 스케이트장의 시민의 안전, 즐기는 시민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항상 안전요원 숫자를 서울시에서 항상 증감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당연히 배로 늘려서 운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싸다고, 야, 1,000원인데 시간당 무슨 스케이트장이야, 뭐 제대로 됐겠어. 이런 분들 있잖아요. 천만의 말씀. 여기는 진짜 무늬만 스케이트장이 아니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만 소개를 좀 해드리면요. 매 회차 있죠. 1시간 단위. 매 회차 종료가 끝나면요. 정빙 작업을 합니다. 얼음 가루를 치우는 작업이죠. 그러니까 부드럽게 계속 스케이트를 탈 수 있게끔 계속 얼음 표면을 관리를 합니다. 자동차 왁스 매기듯이 이게 회차가 끝날 때마다 정빙 작업을 하니까 편하게 탈 수 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 있죠. 가장 중요한 게 호흡이잖아요. 건강이고. 우리 미세먼지 얼마나 지금 머리 아프게 합니까? 그래서 요 초미세먼지가 일정 수준이 넘어가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야. 이럴 때는 운영을 중단 해버립니다. 대기오염을 실시간으로 계속 측정을 하고 있다가 초미세먼지가 위험한 수준이야, 나쁨이야 이렇게 딱 되면은 바로 운영 정지. 그 다음에 홈페이지에도 이 과정들을 실시간으로 공지를 해주니까 이게 만약에 운영이 안 되는데 우리가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미리 홈페이지에서 사전 고지를 보면 우리가 체크가 가능하다는 거, 이런 것들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일러드렸죠. 왜 일출 1볼 투어 할 때 서울의 남산 쪽만 올려다 보면 게임 셋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남산 타워의 색깔을 밤에 타시는 분들은 봅니다. 색깔을 보고 청색이야. 오케이. 그다음에 남산 타워 색깔이 빨강이야. 이러면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하고 같이 연동이 되니까 이런 것도 재미다 하나. 저처럼 이렇게 초록불이면 탈 수가 있다는 거, 제 옷처럼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거 있죠. 우리가 또 신 기자, 아까도 우리가 눈썰매만 타고 올 수가 없었잖아요. 자, 그냥 스케이트만 달랑 타고 와 시청함까지 갔는데, 자, 이런 분들을 위해서 당연히 저희가 또 준비를 했습니다. 주변에 즐길 만한 곳들. 당연히 지난번에 했던 비축제는 이어지고 있죠. 쫙 청계천을 따라서. 근데 여기에 놀라운 포인트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숨어있는 명당들을 좀 찍어드릴게요. 자, 연말 연초하면 무조건 뭐합니까? 우리 소원 빌잖아요. 위싱의 명당이 하나 있습니다. 청계천에. 놀라워요. 여기 어디냐면 청계천의 시작점이 직각폭포라고 제가 부르는데 인공폭포예요. 인공으로 직각으로 만들어 놓은 폭포들이 있죠. 그쪽으로 직각으로 폭포가 떨어지는 데가 있고 바로 옆쪽으로 방송사가 하나 있죠. 거기에 야외 스튜디오도 있으니까 거기도 보시고요. 저희 경쟁사니까 뭐 어때요? 자, 보시고요. 바로 내려오는 거. 그 직각폭포, 인공폭포에 물이 처음으로 닿는 곳이 있습니다. 장소. 그 장소가 어디냐면 이름하여 팔석담입니다. 팔석담. 팔자가 8팔이겠죠. 석자는 돌석이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게 청계천을 복원했던 시기가 언제냐? 무려 2005년 당시로 거슬러 갑니다. 근데 그때 복원할 때 있죠. 팔석담을 왜 만들었냐? 이게 뭐냐면 그때 당시에 대한민국, 이게 청계천이 서울의 중심으로 복원을 한다. 굉장히 야심차게 진행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팔석,
전국 팔도라고 부르잖아요. 거기에 있는 팔도의 돌들을 하나씩 다 가져와서 이 팔석담에다가 우리가 모아두겠다 이런 의미를 담아가지고 팔도의 돌을 모아서 팔석담으로 꾸민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자리가 영험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팔도에 좋은 기운을 청계천에 모아버리겠다. 그런 의도로 만든 게 팔석담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돌들이 다 어디서 왔냐면, 야, 놀라지 마세요. 평안도, 함경도, 황해도, 강원도, 야, 북한 포함해가지고 이게 경기, 충청, 전라, 경상까지 돌들이 다 있고요. 거기서 하나 빠졌죠. 어디? 제주도 돌까지 포함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팔석담에 보면 전국에서 가져온 그 영험한 기운에 그 기운 좋은 돌들이 다 와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희한한 거, 검은 색깔 돌이 하나 있어요. 검은 색깔 돌. 그게 바로 제주에서 가져온 현무, 깜장 아닙니까? 현무암. 이거를 제주도 현무암을 가져와가지고 깜장돌까지 여기다가 모아놨으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저희 탁자처럼. 그러니까 얼마나 영험하겠어요. 이 돌들이. 그래서 이 검은 색깔 돌만 따로 딱 떨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팔석담이 끝나는 지점에 거기에 바로 위싱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뭐가 있냐면 여기에 동전을 던질 수 있는 이 둥근 그 청계천 천 안에 그 둥근 요렇게 모양의 공간이 하나 딱 있어요. 거기가 바로 포인트입니다. 위싱 포인트. 자, 그래서 동전을 딱 들고 가세요. 그래서 요즘에 동전이 없죠. 저도 주머니에 동전이 없어요. 동전 귀한데 이 동전을 한 번씩 던져보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여기 동전을 딱 들고요. 손을 딱 빕니다. 손을 빌고 난 뒤에 동전 딱 던졌는데 80달에 꼬린이 딱 됐다. 소원성취. 그 다음에 노골이다. 소원 실패입니다. 아시죠? 요거는 믿거나 말거나니까 재미삼아 한번 던져보시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가 튕겨나서 돌 옆쪽으로 동전들이 많이 쌓이잖아요. 워낙 유명한 위싱 포인트니까. 근데 야, 이게 동전 던지기가 너무 유명해지니까 동전들이 많이 쌓일 거 아닙니까? 이 동전들은 어떻게 그럼 나중에 버리냐? 누가 가져가냐? 서울시에서 걷어가냐? 이게 1년에 한 번씩 수거가 됩니다. 그래서 각종 사회단체로 기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내가 던진 소원의 동전들은 좋은 일에 쓰이는 거 생각하시고요. 그냥 편하게 500원짜리 뭐 어때요? 기부한다 생각하시고 편하게 소원 성취 여부를 알 겸 던져 주시면 되는 거죠. 원래는 연간으로 모이는 금액만 동전을 쌓았을 때, 야, 이게 5천만 원이 넘게 모였거든요. 코로나 시기는 2, 3천까지 떨어졌더라고요. 최근에 동전이 없으니까 더더욱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야, 이건 안타깝지만 많은 분들이 오늘 우리 시니어 TV 지하철 여행지 딱 TV 보시고 한 번씩 던져주시면 야, 이거 또 늘어나겠죠. 좋은 일에 쓰니까 얼마나 좋아요. 자, 이런 것들 기억하시고요. 네. 요즘에 카드도 쓰고 그냥 폰으로 페이까지 다 해버리니까요. 어쩔 수가 없죠. 페이를 이렇게 이미지로 던질 수 있게끔 하는 이 기부의 메카가 나왔으면 굉장히 잘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옆쪽으로 또 포인트가 뭐가 있냐면 그 모전교라는 게 있습니다. 달인데 모전교야, 이름이.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참 됐는데 여름에 제가 여기에 일대를 누비면서 투어를 할 수 있는 이색 탈 것 중에 서울전차 한번 소개를 해드렸죠. 서울전차. 그 60년대에 서울 시내를 누볐던 전차를 재현을 해가지고 이 청계천변 일대부터 해가지고 저 윗자락 경복궁까지 왔다 갔다 하는 그 서울전차 차량이 있잖아요. 그래서 와, 딸랑딸랑 하면은 한꺼번에 막 그 발로 지치면서 전기를 일으켜가지고 전기 동력으로도 막 가는 그 열차, 서울전차를 타는 서울전차 출발점이 모전교예요. 바로 옆쪽에. 그래서 이제 이게 청계천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달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기운이 좋겠죠. 그러니까 연말 연초에 가기 되게 좋다니까. 이 모전교가 청계천의 첫 번째 달입니다. 넘버1이다 이거죠. 그래서 청계천 주변에 원래 시장 같은 거 있죠. 시전이 발달했거든요. 상점들. 그래서 지금의 시장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모였던 것이 원래 모전교 일대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옛날에는 쌀을 팔았던 곳을 쌀전이라는 거 이를 탈락해가지고 싸전 이렇게 불렀고요. 그 다음에 옷 파는 데는 의전, 과일 파는 데는 과전 또는 모전이라 불렀거든요. 요 일대가 바로 과일 팔던 모전,
과전이 모여가지고 형성됐던 거. 그러니까 야, 이 청계천변에 상점들이 많이 섰는데 거기에 모전교 주변으로는 과일 상점들이 많이 모였구나. 이 청량함의 상징이었구나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원래 이 첫 번째잖아요. 약간 모퉁이 쪽이에요. 그래서 모퉁이가 있다 그래가지고 모퉁이전으로 불렀다. 뭐 이런 말도 있어요. 그래서 바로 앞쪽으로는 모전교 한번 보시고 밑으로 내려오세요. 뭐 내려가는 곳이 바로 있거든요. 그 내려오시면 뭐가 있냐면 징검다리가 있죠. 청계천변을 야 이거 징검다리로 걷는다.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또 매력이 있는 거거든요.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천을 그리고 징검다리로 건너 이런 경험이 어디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또 소개했던 홍제천 쪽에 있죠. 그 폭포 떨어지는 인공폭포 떨어지는 곳 정도에만 징검다리가 있을 정도지. 야 천변에 있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거든요. 그래서 야 청계천에서도 징검다리가 있어서 편하게 건널 수 있게. 징검다리가 있는 구간들이 몇 개 없어요. 그래서 여기 모전교 아래쪽으로도 징검다리가 있어서 즐겁게 걸을 수가 있구나 생각을 하시고 진짜 한번 걸어주시면 야 청계천도 그리고 약간 아쉬움이 남는 분들은 뭐 하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빛초롱 축제 이야기 드렸잖아요. 청계천변 쫙 따라가면서 그 동대문까지 해가지고 쭉 한번 가보시면 야 등들이 지금 막 쌓여 있는 거죠. 엄청난 규모로 이 등들을 보면서 동물등도 보고 그다음에 용등도 한번 보고 기운을 쭉 보면서 한번 받으시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버 3 갑니다. 자, 넘버 3는 어디로 가느냐? 야, 멀리 가죠. 충청남도 보령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야, 이 보령. 어마어마한 동네입니다. 머드 축제로 굉장히 유명한 동네죠. 여기에 바로 해수욕장 옆쪽으로 뭐가 생기느냐? 스케이트장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와, 어마어마하죠. 야,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LA나 그 미국 쪽 인근에 가면 해변가 쪽 있죠. 해변가 쪽 바로 옆쪽으로 스케이트장 붙은 데가 굉장히 많아요. 거기가 거의 뭐 겨울의 시그니처입니다. 그 동네에. 근데 여기에 대한민국 안에 대천해수욕장 바로 옆에 스케이트장이 오픈을 하는 거죠. 대단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코로나 이전만 해도 어땠냐면 세종시, 대전시, 그리고 보령까지 해가지고 이 3대 야외 스케이트장 메카들이 있었어요. 굉장히 유명했죠. 근데 코로나로 전면. 근데 대천 거만 이제 부활을 하고요. 제대로 보령 거 하나씩 이제 등장을 하게 되겠죠. 제 개인적인 바람은 전국의 지자체, 바다가 있는 지자체 주변에는 진짜 정말 시그니처 조형물로 이런 거 하나씩 만들어 놓으면 얼마나 좋아. 스케이트 타고 바다를 보면서 스케이트 타는 그 맛이 또 짜릿하거든요. 굉장히 특이해요. 그 느낌이. 자, 그래서 여기에 대천 해수욕장 머드 광장, 보령의 머드 축제 열고 있는 그 머드 광장부터 해가지고 스케이트 테마 파크장을 운영을 합니다. 아예. 그래가지고, 이것도 똑같아요. 우리 시청학 광장 거 스케이트장처럼 2월 중순까지 이어갑니다. 이 스케이트장 오픈하고 2월 중순까지 가죠. 그리고 다양한 규모가 여기에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 아이스링크 가로 길이가 55m. 세로 길이가 30m짜리, 335짜리, 305짜리의 규격의 아이스링크가 등장합니다. 굉장히 크죠. 그리고 민속 썰매장이라고 있어요. 민속 썰매장. 그 옛날식 얼음. 요거는 30에서 20m짜리. 30m, 20m짜리. 좀 작죠. 요거는 자그맣게 옆에 꾸며두고 있고요. 저는 요거 좋아요. 아이스 튜브 슬라이더. 약간 눈썰매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요거 6.7m짜리의 그 폭에다가 길이만 65m를 질주하게 됩니다. 야, 이거 좋죠. 튜브 타고 쫙 내려 꽂는 겁니다. 얼음 슬라이드를. 야, 이거 멋지죠. 그래서 회당은 총 150명까지 동시에 입장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스케이트 가격은 한 2,000원 정도 됩니다. 보통은 2,000원 정도로 오픈을 하니까 요 기억하시고요. 아까 우리 가장 싼 서울시청 거에 한 더블 정도 되죠. 그래도 뭐 기꺼이 우리 보령 대천 가가지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돈을 쓰면은 이게 또 공정 여행이 된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그래서 지역 경제도 살리고 우리도 재미있게 즐기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썰매는 6세 이하 보호자 동반으로 해가지고 탈 수가 있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 스케이트를 한 바퀴 쫙 즐긴 다음에 나오시면 되는 거죠. 자, 근데 말이죠. 여기서 잠깐. 야, 우리가 보령까지 대천 해수욕장을 찍었는데 여기서 그냥 좌절하고 스케이트만 타고 오기엔 너무 억울하죠. 그래서 제가 또 갑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즐길 수 있는 액티비티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
집 트랙이 있어요. 집 트랙. 야, 이거 말도 안 되죠. 집 트랙. 집 타워에서 내리꽂습니다. 집 타워 높이가 52m. 무려 20층 높이에서 아래로 내리꽂습니다. 3, 2, 1, GO! 이러면 그냥 눈 감고 바깥이 안 보일 정도로.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에 집 투어를 제가 왜 소개를 하느냐. 여기는요. 이게 있어요. 안전시설이 잘 돼 있어가지고 하네스 같은 거 있죠. 그다음 벨트가 잘 돼 있어가지고 여기는 아이들 있죠. 아이들을 안고 탈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인들끼리 가서 제일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집 타워가 바로 여기인데 여기는 연인들 있죠. 연인들이 둘이가 동시에 붙어가지고 탈 수가 있어요. 그래, 이런 게 있다고. 그래서 요걸 타고 50m 높이의 타워에서 질주해가지고 길이만 613m를 내리꽂고 해변가 쪽에서 딱 멈추는 거죠.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최대 동시에 8명이 탑승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게 먼저 출발할지 몰라. 빠바바방 하면서 쫙 나가는 거예요. 야, 이거 재밌죠. 그리고 둘이가 동시에 탑니다. 얼마나 좋아요. 어머님, 아버님 동시에 탈 수가 있어요. 싫다고요? 괜찮습니다. 뭐 어때요? 재밌게 혼자 타셔도 되니까 즐기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어떤 거냐면 이 집트랙 출발 전망대 있죠. 이 전망도 너무 좋아서 낙조 명소로도 꼽히거든요. 그러니까 골든타임은 언제다? 집타워에 올라가는 골든타임은 낙조타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5시 반 정도에 해가 질 거니까 한 5시 정도부터 준비해가지고 탑승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야, 이거 있어요. 그 외에 레일바이크 제가 가끔씩 설명해 드리잖아요. 레일바이크 말고 여기에는 스카이바이크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집트랙 바로 아래에서 출발하는데 대천항까지 해가지고 왕복 2.3km 이거를 트랙을 따라서 쭉 트랙을 따라서 그러니까 선로죠. 선로. 철길 따라서 돌아오는 바로 스카이바이크라는 거. 레일바이크 형태예요. 근데 이게 뭐냐? 왜 재밌냐? 이게 뭐가 있냐면 바다 위를 달릴 수 있는 유일한 또 레일 바이크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하죠. 그리고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페달이 힘든 구간이 있어요. 힘든 구간, 오르막 구간 이런 거 막 우리 죽잖아요. 허벅지 아파가지고. 근데 여기는 살짝 오르막 구간에 전기로 가줍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해요. 그래서 전기로 편하게 탈 수 있는 레일 바이크구나 생각을 하시고 야, 아까 스케이트 말고 집 트랙, 스카이바이크 두 개를 동시에 즐기고 오면 완벽한 또 우리 대천, 보령, 충남의 어떤 액티비티 투어가 마무리가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여행 꿀팁 빠질 수가 없습니다. 자, 해외 나갔어요, 아버님, 어머님. 근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야, 갑작스럽게 분실을 당했어. 폰을 분실하거나 지갑을 분실해서. 이거 난감하잖아요. 이럴 때는 다 아십니다. 일단 가이드분이 경찰서 가셔서 나중에 보험 처리할 수 있는 리포트를 쓰라 그래요. 폴리스에 가서 리포트를 쓰라. 자, 이럴 때 굉장히 헷갈립니다. 자, 어떤 경우가 헷갈리냐면 분실했어. 근데 분실했는데 영어 단어가 생각이 안 나. 그래서 그냥 아버님, 어머님들 대충 쓰고 나오는데 이러면 보험 처리가 나중에 보상을 받을 때 보험 처리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분실한 경우 있죠. 무조건 한 단어만 기억하시면 된다. 그게 뭐냐면 stolen, 도둑 맞았다 이거지. stolen만 기억하시면 돼요. lost, 잃어버렸다 이래가지고 lost 단어, lose의 과거형이죠. lost 단어 쓰시는 분들이 가끔씩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야, 이게 약간 lost, lose를 해버리면 본인의 귀책 사유가 약간 있을 수가 있는 그 의미의 단어예요. 그래서 아예 I was stolen, 난 도둑 맞아버렸어, 이런 단어를 쓰셔야 된다는 거. 이거를 알아두시면 나중에 우리나라 들어오셨을 때 리포트 딱 보고 폴리스에서 인정해 줬는데 stolen이야 이러면 다 당연히 보상이 된다는 거. 그래서 헷갈리지 마시고 분실 때는 무슨 단어 기억하라고? stolen 단어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하철 타고 이런 여행이 가능하다고. 오늘은 진짜 정말 가능할 것 같지 않은 여행이었죠. 겨울철의 액티비티, 겨울 액티비티 투어. 근데 목적지보다 중요한 거는 여행 그 자체다. 힘드셔도 그냥 즐기시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다음번에는요, 더 재밌는 여행 코스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 여행도요, 아시죠? 함께 하는 거요.